네 번째,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나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야. 나는 단서 나왔는데 발뺌 많은 그런 쪼다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허세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 나르시시즘도 역시 관찰됩니다. 장윤기에게는 강한 자기 이미지 관리 욕구가 있습니다. 범행 후에 세탁방 가가지고 빨래를 하고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손질했거든요. 이송될 때 마스크 안 썼어요. 마스크 쓸 수 있거든요. 가릴 수 있거든요. 모자 쓸 수 있거든요. 고개 숙일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여주고 싶다.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만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아예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인정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센 척하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인정한 거 아니겠느냐? 자, 이런 것도 인정하는 쿨한 나. 증거 나왔어? 뭐가 나왔어? 자, 이 정도면은 인정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정도면은 인정하는 게 멋있는 거야. 자,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동기가 크게 작동한 거 아니겠느냐.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예상 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장윤기 강간살인 2차 공판에서요, 2달 넘게 완강하게 부인해오던 강간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협의해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고요. 재판장이 확인을 위해서 장윤기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장윤기 역시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간 목적을 인정했는데 그 배경, 이유,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또는 장윤기에게, 그리고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뭔가 숨겨진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 그 이유를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반성해서. 두 번째, 자포자기했다. 세 번째, 양형상의 이익, 형량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혹시 성격 때문이냐, 즉 자기애적인 성향의 표현, 나르시시즘 또는 일종의 허세, 이런 것들. 다섯 번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경찰 조직의 유착과 청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냐. 또 여섯 번째, 재판의 조기 종결과 여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사 김빼기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 가십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장윤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여죄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후 유사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수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강간 목적 인정에 대해서 여러 출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법조인도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양형 때문이다,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장윤기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형량만 생각해서 이걸 인정했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윤기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인격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씩 그 가능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반성. 진지하게 반성해서 인정한 거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감췄던 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인정한 거다. 글쎄요. 수사와 재판에서 그동안 보여준 태도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반성했다면요, 그런 내용의 반성문을 며칠 전에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포자기. 다 끝났다, 포기하자, 이런 심리라는 건데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도 이제 괴로워서 못 싸우겠다, 증거도 얼추 다 나온 것 같으니까 난 이제 그만두련다, 어차피 중형이 선고될 거고 이제 무기징역도 예상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놓았다는 건데,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다음에요, 자포자기에서 다 자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하게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다 실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도피 중에 자포자기 해가지고 자수하기도 하고요. 범행 직후에 자포자기 해가지고 도주하지도 않아요. 현장에 있다가 잡히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 신고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장윤기가 그동안 보여준 행적은요, 이러한 자포자기형이랑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범행 전에 충분히 준비했고요. 또한 범행 후에도요, 휴대폰 버리고 공기계 가지고 있었고, 또 추적을 따돌리고 태연하게 세탁방도 가고 미용실도 갔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 2달 넘게 온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버텼습니다. 끝까지 계산하고 관리하고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놨다? 이게 결이 잘 안 맞죠? 자, 그렇다면 진지한 반성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니고 전략의 일환, 전략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세 번째, 양형 낮추기입니다. 어차피 유죄 피하기 어렵다, 또 제출된 증거들을 보니까 그냥 반성이나 해서
형이나 줄이자. 그게 이익이다. 이랬을 거라는 건데, 물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고 완전히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장윤기라는 사람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것만 가지고 다 인정을 해버렸을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반성의 진정성 확보 목적이 있을 겁니다. 더 다투다가 인정하면은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젠 하자. 더 미루지 말자라는 거. 또 두 번째, 계속해서 부인하면은요,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프로파일러나 또는 범죄심리학자가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진술을 할 수도,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막으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인정하자. 그리고 또 부인을 계속하면은 역풍이 불죠. 이미 지금도 유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양형에 부정적이죠. 이거를 끊기 위해서 이제는 인정하자. 부인해봤자 이제는 얻을 게 없다. 물론 강간살인이 인정되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다만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경될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중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형을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낮은 형량 기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 명 죽였고 한 명 살인미수, 게다가 중상으로 실제 생명위험 발생했습니다. 또 한 명은 스토킹, 납치, 강금, 강간, 이런 걸 종합하면 양형 때문이라는 것은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숨겨져 있거나 또는 오히려 그 다른 요소가 더 큰 이유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과도한 자기애입니다. 나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야. 나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끝까지 잡았다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 아니야. 자, 이거 나르시시즘, 그리고 일종의 뒤틀린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윤기 정상이 아닙니다. 뒤틀린 성적 욕망이 있어요. 자, 자취방에서 리얼돌이 발견됐죠. 그리고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DNA가 검출됐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훼손됐거든요. 인형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 리얼돌의 목을 자른 거냐, 아니면 리얼돌의 목을 자른 다음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그저 우연히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살해 그리고 신체 절단 후에 성적인 욕망, 성적인 쾌감을 얻는 것이냐, 그런 이상 성욕이 있는 것이냐 등등까지도 뭐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한 자기 이미지 관리 욕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후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 후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미용실에 갑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했거든요. 게다가 언론 앞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어요. 이 마스크 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신상 공개됐다 하더라도 언론 앞에 설 때는요, 모자 쓸 수 있고 마스크 쓸 수 있고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옥중에서 이런 글도 썼잖아요. 저 자격증 취득하겠다, 이런 것들. 나를 보여주고 싶다, 나 당당하다, 감출 거 없다, 나 잘못 없다,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인정 역시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나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부인하는 겁쟁이 아니야. 나 이렇게 찌질하게 끝까지 발뺌하는 멍청한 놈 아니야.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나 당당한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 자, 나르시시스트의 기질이 엿보입니다. 나 이런 것도 인정해. 나 쿨한 사람이야. 증거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인정해야지. 나 발뺌하지 않아. 나 억지로 말도 안 되게 도망치지 않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허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거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쌓이고 이게 계속 보도될수록 부인하는 건 추한 발버둥입니다. 그리고 반면 인정하면은, 그래, 나 인정하면은 억울하게 될 수도 있고 내 기존 주장 번복한 거지만 어쨌든 난 대범한 거야. 나 쿨한 거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기 서사를 쌓아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인정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고요. 자, 다섯 번째, 아버지 살리기 목적.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계속 이걸 부인하면은 경찰이 더 파고든다. 그래서 아버지와 경찰 조직 내의 유착이 더 쉽게 더 많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인정하고 여기서 막기 위해서, 더 이상의 관심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뭐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자의 사이가 가깝지 않았어요. 이미 예전부터 단절된 거 아니냐,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내 죄를 인정하면서까지 그동안 계속 부인해 오다가 갑자기 인정할 만한 그런 동기로는 아버지를 지킨다는 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어떤 그 자백 여부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유착 의혹, 감찰, 수사, 이런 것들은 별개입니다. 이미 팀장 구속됐거든요. 네, 서장도 입건되고 형사과장도 입건되고 심지어 광주경찰청장실까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설령 이 장윤기가 이 목적을, 강간 목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게다가 장윤기는요, 그 성격상 부모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게 우선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고려하거나 편들어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네. 자, 그렇다면은 6번째,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설득해서 이게 먹힌 것이다? 가족들이 애원을 했다?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장윤기가 그런 이유로 인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거나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런 설득을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현재로서는 네, 인정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7번째, 여주의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거 인정해가지고 재판하려도 빨리 끝내고 이 수사 열기에 찬물을 끼얹자. 네,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서 종결시키자. 계속 내가 부인해가지고 재판이 길어지면은 검사가 증인도 여러 명 신청할 테고, 증인 신문이 이어질 테고, 언론의 주목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거 어차피 인정될 거 지금 인정해가지고 김 빼자, 이런 작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별건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장윤기의 예전 구형 휴대폰 불태워서 폐기했습니다. 이거 복구 안 되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가족도 알고 있던 거 아닌가? 과거의 행적, 또 다른 범행, 이상 행동, 변태적인 성향, 변태적인 행위, 이거 드러날까봐 없앤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다만 또 하나 약간 좀 이상한 건 있습니다. 왜냐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전청조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나 전청조 알아요, 나도 당했어요, 다양한 제보들이 온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윤기 관련해서는 나 장윤기 안다, 나 장윤기한테 뭐 당했다, 내가 장윤기 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고요. 특이한 부분이고, 장윤기의 과거 행적, 장윤기의 성격과 성향을 일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무튼 만약에 장윤기가 이런 여죄나 추가 수사를 좀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이게 은폐 규명이랑 여죄 수사에 대한 명분을 오히려 강화해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수사를 촉진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뭘 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정의 다양한 배경, 원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추리해 봤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양형의 이익이겠죠. 즉 인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겠죠. 그러나 장윤기라는 사람을 볼 때 특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양형상의 이익, 법적인 이익, 재판상의 이익을 원했다면은 좀 더 극적으로 연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전에 제출된 반성문 내용을 봐도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고요. 또한 법정에서도 일부러 뭐 쇼를 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반성 연기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뭐 겉으로 보여주면서 이익 보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장윤기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거나 또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인정하는 쿨한 나, 뭐 이런 자기 서사, 이런 자기 이미지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튼 장윤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는요, 반성하고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기주의, 그리고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 나르시시즘, 여기에 빠져가지고 허세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맞물리고 또 엮여가지고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재판 중에서 나온 장윤기의 갑작스러운 인정 배경을 살펴봤고요. 또 여러 가설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경찰 수사상의 문제, 그리고 결탁 가능성 끝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계속 이 사건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해 드리겠는데요. 특히 저도 현직 변호사니까 지금도 여러 형사사건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쉽게 보기 힘든 이상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일화가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또 계속 지금 보면서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남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능성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